52번째 질문 바로 넘어가 볼까요? 고품격 매너 토크쇼 백문백답 52번째 질문! 두둥! 무조건 먹히는 사업 설명 필살기가 혹시 있나요? 네. 저는 이렇게 이 필살기가 어떤 멘트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책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좀 많이 써요. 지금 정도 나온 노하우는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고품격 시청자들이 아직 성에 안 찹니다. 여기서 더 끄집어 내주셔야 돼요. 진짜 노하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들이 지금 가슴을 뛰어하고 있어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무조건 먹히. 이분은 제가 볼 땐 사업 설명에 일반적인 고PD 세미나 뭐 SO 뭐 강의 이런 거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론이 아니라 약간 리더 사장님들의 특별 노하우를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 노하우. 혹시 있을까요? 예. 저는 이렇게 이 필살기가 어떤 멘트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품은 멘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업은 이 사람의 인생을 걸고 뭔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두 마디 말로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또 가뜩이나 저는 이제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후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업 설명할 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얘기는 친절하게 설명을 하지만 상대방 반응이 없는데 왜 반응이 없을까 봤더니 일단은 내 가슴이 안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 설명할 때 먼저 체크해 볼 게 뭐냐고 생각되면 내가 상대방한테 설명하는데 상대방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가슴이 뛰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파트너들 트레이닝을 요구하시는 분들 있으면 트레이닝 할 때 스크립트를 아예 주질 않거든요. 내용만 설명하고 이거를 네가 가슴이 뛸 때까지 한번 해봐라. 왜냐면 제가 여태껏 해보니까 제 가슴이 뛰었을 때가 반응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또 초심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일선으로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 전에 3스텝 우리 그룹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왔는데 와닿더라고요. 집에 가서 밤새 5가지 버전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잠들고 아침에 6시에 눈 떠서 제가 한번 써보는데 제가 하다가 제가 갑자기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을 가지고 이제 며칠 전에 7명의 하루에 사람을 만났는데 100% 클로징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가슴이 뛰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본인들이 집에서 우리 툴들이 다 있으니까 가슴 뛸 때까지 연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과학적인 증거도 있거든요. 자, 남자 여자가 눈 맞는 가장 흔한 장소들이 어디, 확률적으로 눈이 맞을 확률이 높은 장소들이 어딘지 아세요? 나이트클럽?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거의 없어요. 보통 보면 재활용장? 아니요. 의외로 힘든 거죠. 머리가 하얘지셨어요. 예. 의외로 사람들이 남자 여자가 눈이 많이 맞는 곳이 탁구장, 그 다음에 등산할 때, 조깅할 때, 헬스클럽, 무도회장 이런 데를 왠가 했더니 운동하면서 가슴이 뛰잖아요. 그럼 이때 고백을 하면 신체는 호르몬에 반응을 하죠. 우리 감정을 다 제어하지 못하죠. 호르몬에 반응해서 내가 이 사람의 발언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있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울림들이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내 가슴이 먼저 뛰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많은 체험하거든. 어쨌다 고객하고 약속이 늦어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계단을 후다닥 뛰어 올라가서 설명했는데 그날 먹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맨날 지각하면 안 되니까 저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앉았다 일어났다, 저는 지금도 하거든요. 지금도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 20번 정도 하고 가서 만나는. 그러면 클로징 확률이 확실히 높은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예. 네. 가슴이 먼저 뛰는가를 체크해 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뛰는 가슴을 그 있는 그대로 됐을 때 상대방도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까지. 아니 그거는 근데 PT를 하거나 설명하는데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광고회사 PT 능력이 가장 필요한 회사가 어디냐면 광고회사예요. 광고주를 앞에 놓고 수많은 광고사 기획사들이 자기 광고를 그 광고 기획을 따기 위해서 PT 할 때요, 프레젠터는요 계단을 계속 오른대요. 그래서 심장이 쾅쾅쾅쾅 뛰면서 이 광고를 하면 이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팔릴 거라고 막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제가 강사 양성 과정 할 때 이런 얘기한 적 있어요. 강사를 부를 때 뛰어 올라가라. 그래서 막 헉헉대는 그 가슴으로 1000마디를 던지면 강의가 잘 풀린다는데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연애를 하도 못해서 무슨 방송을 봤는데 여자랑 놀이기구를 타래요.
그럼 막 놀이기구 막 심장이 뛰고 벌렁벌렁 됐을 때 하면 내가 이 남자가 좋아서 뛰는 건지 놀이기구에서 뛰는지 잘 구분이 안 된대요. 근데 저는 못한 게 이제 멀미를 해가지고 못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네, 네. 어느 정도 호감이 돼야 놀이공원도 같이 가지 않을까요? 그렇구나.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래, 알았어. 정리. 네. 이유경 사장님은 또 여성의 관점에서 네. 사업 설명 또 여기서 이제 혼자 여자니까 네, 그 사장님만의 사업 설명 필살기 노하우. 여자이기도 하고 이제 개인적인 특성마다 다르기는 한데 이명진 사장님의 이제 명언 중에서 써봐 와봐 해봐 있잖아요. 그 써봐 와봐 해봐 중에서 와봐를 일단은 해야 미팅 초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와봐를 할 적에 제가 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말에 힘이 있으면 좋은데 말에 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책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좀 많이 써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건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책인데 이 책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은 나가서 누구든 만나라.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옆에 놔뒀다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팀장 여기 한번 보시라고. 오늘 만나게 되는 내가 팀장님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번 주 일요일에 초대한 거기에 제가 꼭 연결해주고 싶은 분이 팀장님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꼭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꼭 이곳에 초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책에서 나오는 건의 때문에 내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많이 먹혔다. 예,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설명 노하우 책을 좀 많이 활용하자. 네, 책이 가지고 있는 권위. 지금 정도 나온 노하우는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고품격 시청자들이 아직 성에 안 찹니다. 여기서 더 끄집어 내주셔야 돼요. 제가 볼 땐 이 정도로 정리를 못해요. 저는 더 꺼내주세요. 알았어요. 유희성 선생님 빨리 꺼내주세요. 네, 저 요즘에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나냐면 그전에는 메나테크란 도구로 경제적인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될 분들을 위주로 어프로치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저도 좀 삶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노는 사람을 많이 만나요. 제가 좀 뭐 테니스도 좀 치러 다녀보고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어프로치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연금도 있고 제가 테니스 치는 멤버들 중에 ROTC 한 15년, 20년 선배님들이 계신데 은퇴하셨어요. 체력은 저보다 좋아요. 연금도 짱짱해요. 부부교사라서 뭐 연금이 엄청나요. 그런데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사석에서 형님들 시간을 노후에 보낼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봉사, 그 다음에 취미, 그 다음에 일. 근데 봉사는 뭐 돈을 안 받고 하는 거니까 제로인데 취미는 돈이 나가죠. 일은 돈을 벌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돈의 과소를 떠나서 전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는 꿈이 뭐냐 그러길래 저는 죽기 전날까지 일하는 겁니다. 그때 놀래요? 그 무슨 소리냐? 형님 이제 앞으로요 나 재산이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 70, 80대인데 나 일하러 가. 내가 세상에 쓸모 있어. 이걸 입증해서 사는 게 진짜 부자입니다. 불러주는 데 없잖아요. 최고로 잘 나가는 교장 선생님들 출신이셨는데 불러주는 데 없죠. 근데 저는 80, 90이 돼도요. 아마 저 90세 할아버지가 돼서 이렇게 손을 들고 다니면 막 박수 쳐줄걸요. 저 그런 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 궁금해하는 거예요. 시간을 보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노후에 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배워가자. 그렇게 어프로치 하니까 요즘 조금 그래서 한 33기쯤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교장 선생님들. 진짜 노하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시청자들이 지금 네. 가슴을 뛰어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사장님. 가슴 뛰어. 배지현 선생님도 이제 진짜 노하우 나오시. 가슴 뛰어. 예, 알겠습니다. 나름 진짜 노하우였는데 곤란하네. 근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건 저는 이제 그 요즘 얘기하고 있는 게 유희성 사장님처럼 말빨이 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말로 커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빨이 단순한 말빨이 아니고 진짜 그게 진실이잖아요. 또 그 사람을 위한 거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아도 그렇게 표현을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같은 타입들이 그러거든요. 다 끝나고 날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입들한테 내가 말빨이 딸린다 그러면 저는 추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말빨이 안 되면 장비빨로 때워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장비빨이요? 예. 그러니까 장비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이제 툴이잖아요. 어쨌든 이 사업할 때 첫인상이 이 사람이 나를 들을지 안 들을지 결정하기 때문에 남자들도 옷가짐을 다시 한번 단정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 이게 사실은 사업 설명 잘하는 과정보다 더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또 저는 여성 파트너분들한테 꼭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메이크업을 하시라고. 직급을 높이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하시라고. 왜냐면
저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만난 사람이 얘기해 주는데 비즈니스를 전달하면서 내 피부가 아무리 좋아도 메이크업 들이는 노력조차 안 하고 나를 만난다 그러면 그 누구도 그 사람한테 사업 투자할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에는 메이크업을 해주는 게 기본적인 예의라는 거죠. 그리고 메이크업하고 남자도 옷 다듬는 과정 중에 정장 넥타이 매는 과정 중에서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는 정성 같은 거.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또 다른 장비빨은 정말 간절하다 그러면 정말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명함에도 그랬잖아요. 명함 7만 원짜리 할 때 진짜 학원비가 없어서 애들 못 보내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간절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글씨를 못 쓰기 때문에 사실 펜에 투자를 많이 해요. 왜냐면 이렇게 써줄 때 예전엔 툴이 없었기 때문에 A4지에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글씨가 되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민망할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 전 만년필을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직도 만년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궁금해하고 거기에 또 만년필에 집중하다 보면 글씨에 집중되잖아요. 이게 집중 과정들. 그래서 저는 중요한 사람 만날 때는 사실은 펜에 투자. 이것도 사실은 이 못 쓰는 글씨를 아무것도 아닌데 18만 원짜리 샤프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이목. 그러니까 이런 정성이 있을 때 상대방이 알아봐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장비빨을 한번 다듬어 봐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굉장히 디테일한 그 힘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설득력이 한계가 있다면 시각적인 거나 연출 효과를 높여서 신뢰 확보나 아니면은 조금 더 보여지는 거에서 조금 더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에 투자를 해서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말 해보지 않은 사람은 효과적인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글이 떴는데요. 그 대한항공 그 뭐라 그러지 1등급 석 있잖아요. 1등석. 1등석. 퍼스트 클래스. 예, 그쪽에 있는 그 승무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1등석 타는 사람들은 절대 펜을 빌려 쓰지 않는데 자기 펜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비행기 탈 때마다 한 5개씩 달랬는데 그 잘 나와가지고 꼭 근데 모으는데 그렇구나. 진짜 장비빨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사업을 할 적에 이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를 누군가를 이제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메이크업이나 이제 옷차림이나 이게 되게 중요한 게 6살짜리 저희 아들도 제가 이제 후줄근하게 어린이집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왔어. 그러니까 빨리 가자 그래요. 근데 예쁘게 차려입고 가면은 우리 엄마야 자랑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개를 받더라도 뭔가 사업 설명을 할 때도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확 올라가는 게 메이크업이나 의상에서 확실히 있어요. 저 아까 리허설 할 때랑 지금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런 맞아. 아까 화장 안 해가지고 저기 가부키 배우 여기서 좀 응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 파트너들이 나한테 후원 요청을 안 하면 내가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가? 맞아요. 내가 더 빼야 될 게 있는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딸들이 학교하러 데려가면 다 나를 모른 척 했었구나. 차이가 있고 재윤이만 아는 척하고 다 딴 데 가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힌트를 얻었어요. 우리가 질문이 사업 설명 필살기 노하우를 요청했는데 얘기한 것들이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라요. 거의 나의 파스처나 시각적인 걸 얘기했잖아요. 이게 AVC라고 해서 사람을 설득할 때 시각적인 게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어떤 태도나 목소리 그리고 내용은 7%밖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가도 우리 자세가 안 되어 있고 열정이 눈에 열정이 안 느껴지고 하면 소용이 없는데 지금 저희조차도 이 노하우를 질문 받았을 때 내용을 얘기한 적은 없어요. 다 내 가슴이 뛰는가? 그리고 장비, 내가 자신감이 있는가? 펜을 그래도 하나 쓰더라도 제대로 된 거 쓰는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람이 설득되고 또 사업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 그 사람은 사업 설명 이 내용을 보긴 하지만 그걸 설명하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얘기 들으니까 떠오르는 건데 제가 처음으로 이명진 사연주에 8년 전에 이제 홈미팅에 초대를 갔었어요. 그날 마침 강의가 없었고 점심을 해먹기가 귀찮았는데 점심에 국수를 준대요. 아주 생생히 기억나요. 국수나 얻어 먹으러 갈까? 갔는데 국수 잘 얻어 먹고 그 작은 방이 있었어요. 그 작은 방에 이렇게 식탁 같은 게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 이명희 사람이 A4 용지에 쭉 그 당시 보상 플랜을 쭉 쓰는데 정말 다 쓰고 나니까 이렇게 인쇄한 글자체처럼 정말 또박또박 돼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나온 말이 뭐냐면 제가 이런 거죠. 이거 제가 가져가도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배전사님 글자체 얘기했지만 저기서 파트너 사장님 요즘은 컴퓨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글자체 이렇게 연습할 일이 없는데 가끔 매 파트너들 제가 그 문방구 가면 글자 서체 이렇게 연습하는 요즘 그런 학원도 꽤 많이 생긴 게 이 디지털 시대에 정말 깨끗한 종이에 따박따박 쓰는 글자의 힘이 되게 가슴에 와닿아요. 예, 그래서 그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끝인가요? 예. 이유경 사장님은 네. 장비빨에 아까 묻어가신 것 같은데. 네. 워낙 또 양질의 노하우가 많이 나와서요. 나 안 한 거 있다. 예. 저기 아니 이제 이게 너무 추상적인 얘기들만 했는데 저는 좀 구체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권유할 때 잘 못하지만 경청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사전 준비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후원 양식이라는 거 이걸 좀 더 까다롭게 요구하는 스폰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옆에서 후원 이렇게 좀 이렇게 해달라고 연락이 오면 제가 통화하는 거면 김희정 사장이 옆에서 잔소리 되게 해요. 뭘 그렇게 까다롭게 하냐고 무슨 당신이 벼슬이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제 깐에는 확률을 높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중에 그 사람 그분에 대한 정보, 그분에 대한 삶, 또 저에 대한 정보 나누는데요. 그걸 분석이 되고 나면 제가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이 결국에는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메나테크란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이렇게 생생하게 설명해 드려요. 예를 들어 뭐 선교의 비전이 있고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꿈이 있는 제 파트너 경찰이신데 그런 분이 계시고 이미 3개 정도의 교회를 지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메나테크의 보상 플랜 설명하면서 실버 PD 정도 되면 1년에 적어도 2개에서 3개 정도에 1,500만 원이면 콘크리트로 아니 브로크로 이렇게 교회를 진대요. 1년에 4-5개의 교회를 질 수 있습니다. 우물은 제가 팔게요. 막 이렇게 그분이 이루고 싶은 꿈을 이 메나테크라는 도구로 어떻게 이룰지를 좀 강력하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방법을 취하거든요. 근데 마음에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챔피언은 링 밖에서 결정된다. 결국에는 그 링 위에서 승부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적어야 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고 내가 눈빛에서 정말 열정이 준비됐고 하면 굳이 링 올라가지 않아도 난 챔피언인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부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한테 좀 망하는 사업 설명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먹히는 사업 설명이 있지만 망하는 사업 설명이 있잖아요. 또 이 사람에 대한 욕심이 나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어떤 비전을 주고 싶은 또 이 사람을 사업을 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안 해야 될 말이나 아니면 안 해야 될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혹시 뭐 받아보거나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넌 한 명만 찾아. 난 어차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해줄게.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조금 요행을 자극하고 욕심을 좀 자극해서 쉽게 하게끔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지 않아요? 사업 설명에서 이거는 좀 피해야 된다. 그런 멘트가. 근데 왜 저보고 얘기하세요? 제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그런 거. 본인이 뭔 말을 하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근데 그 가장 보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약 말한 대로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하는 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신뢰 사업이라는 건 신뢰 게임인데 신뢰가 한번 깨지면 이거 엄청난 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약속된 대로 했을 때 그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또 좋지 못한 결과를 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그런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너 밑에 한 내근은 만들어줄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후원 다 해줄게 이런 부분들. 나한테 연결만 시켜줘 뭐 예, 이런 거. 예, 그렇죠. 근데 앞으로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다면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는 게 훨씬 더 이 일은요. 내가 정확하게 성공한 사람들과 과정을 거치고 노력을 들여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말은 믿지도 말고 약속도 하지 말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맞아요. 지켜지지 않는 약속. 특히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라인은 결국에는 그 사업자가 다 내가 원하는 라인들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 해줄게 나머지. 이게 사실 바이러니 구조 갖고 있는 그 회사들이 가장 잘 써먹는 얘기거든요. 한 라인만 해줄 테니까 너는 한쪽 라인만 해. 언뜻 듣기 쉽지만 실제로 나중에 되면 그게 굉장한 모순이 생겨요. 이제 나중에 그림을 그려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지켜지지 않고 원칙에 벗어난 약속하는 STP는 독약이 되죠. 사실 그렇게 탑을 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첫 단추를 그렇게 하면 또 사업 설명에서 그것만 믿고 그냥 의지하게 되고
그 진짜 날개를 펼칠 수 있는 파트너의 날개를 하나 꺾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난 이것만 해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좀 오늘 무조건 먹히는 사업 설명 필살기에 이어서 또 망하게 하는 사업 필살기까지 한번 다뤄봤고요. 정리를 해보면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어요. 배재현 선생님께서 우리가 트레이닝도 필요하지만 스크립트도 필요하지만 가슴이 떨리는가가 먼저다. 가슴이 떨리는가가 먼저고 떨리는 가슴 위에 스크립트가 얹어져야지 이게 스크립트만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고요. 또 이유경 사장님 책을 활용하자. 굉장히 좀 이렇게 범용적으로 또 이렇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요. 또 장비빨을 최대한 시각적인 효과, 연출 효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많이 활용하자. 벌써 안 나와 이 볼펜은. 아이. 네. 그리고 봉사, 취미, 일 어떤 거에 니즈가 있는지에 맞춰서 메나테크를 소개하자. 마지막으로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나테크는 여러 가지 가치 해결사들이 있잖아요. 경제 해결사, 건강 해결사, 관계, 외로움 해결사, 관계, 해결사, 자기개발 해결사. 그 사람이 어떤 해결사를 원하는지 파악을 하고 메나테크 해결사를 그거에 맞춰서 소개시켜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정답이네. 생각이. 예. 그래서 사업 설명을 그 사람의 원하는 그리고 니즈에 맞게 어떤 해결사를 내가 강조를 할지를 맞춰보면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렇게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내 모습이 정말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또 내 눈빛에서 열정이 없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사업가의 자세를 다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Yeah.